안녕하세요. 태평양 인문단 21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일에 출발에 앞서서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화 남자 배우 탑5 얘기를 했을 때 함께 해주신 라마님이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마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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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참석해 주셔서 우리 방송의 최대 그 조회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무려 저희한테 1,500회 지금 수락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어, 계속 가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때 네. 정말 감사했고 오늘도 기대하는 바가 큰데 열심히 입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시 고맙습니다. 녹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회 이번 에피소드는 주사부리로 시작할 텐데요. 20일에는 모두 주사부리로 하고 사랑방 치킨은 이번에 진행되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웰컴 투 2016 혐오와 나락의 시대로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일종의 스포츠가 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를 미워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혐오와 나락의 시대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날선 감정들의 민낯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남녀 갈등, 남성 혐오 대 여성 혐오인데요. 바로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요. 연애 중에 상대방이 특정 젠더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를 구독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취향 존중인가요? 아니면 탈출 신호인가요?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채널을 구독하는 여친을 발견했다. 반대로 마초이즘을 구독하는 남친을 발견했을 때 이거를 탈출 들어가야겠다. 이런 본인들만의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오늘은 호발님이 먼저. 어떤 유튜브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냥 예를 드신 걸로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그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주장이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마초이즘 또한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또 여성 혐오적이나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단지 그렇게 하나의 사례만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배제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경우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당위론적인 얘기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본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보면은 사람을 알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를 더 이상 쓰기 싫어지는 시점이 분명 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취향을 갖고 있네? 그럼 더 이상 알아가지 말아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취향을 존중하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사람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진 않겠습니다만, 내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사람이 이제 나하고 안 맞을 것 같아.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좀 들 것 같긴 해요, 사실적으로. 예. 문제액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채널을 구독하고 있느냐, 이게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단순히 뭐랄까요, 공부랄까, 관심에 영향이 있으니까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구독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구독 자체만으로도 뭔가 탈출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쪽에 저도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 저도 예를 들면 엄청 심한 정도 얘기까지는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이런 것들을 그냥 구독하는 경우는 있어요. 저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가끔 그냥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독 자체만으로 뭔가 그걸 판단하기 그렇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애초에 질문이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애초에 그런 연애 과정에서 그런 젠더나 이슈에나 어떤 특정한 발언을 하거나 이상하다 이런 낌새를 몰랐는데 이런 유튜버를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젠더 이슈나 이런 거 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 가다가 얘가 좀 특정 좀 되게 레디컬하네. 이거는 되게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식이 있구나 하면은 이제 그때는 슬슬 탈출과 네. 네, 알겠습니다. 라마님 의견은 어때요? 라마님 네. 탈출 바로 탈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거냐, 그 채널이 뭔가 자극적인 말만 하는 거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냐, 그런 거가 일단은 엄청 궁금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도대체 무엇을 구독하냐가 제일 궁금할 것 같고. 근데 뭐 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거, 저도 뭐 가끔 뭐 어디 걸리면 이렇게 몇 개씩 연달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상대가 어떤 채널, 어떤 말을 하는 채널이 얼마나 공감이 갔길래 구독까지 갔냐 엄청 궁금할 것 같고. 근데 또 그 내용이 너무 막 자극적이고 막 너무 막 다른 성별을 막 너무 욕하고 막 이런 거면은 저한테는 충분히 뭐 탈출 신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 분 다 바로 뭐 탈출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뭐 한번 들여다보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라는 의견인데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예. 탈출 뭐 쉽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든 인연인데 바로 이렇게 바로 탈출합니까? 또 힘들게. 예, 뭐 저도 탈출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뭐 자연스럽게 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탈출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좀 심화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커뮤니티 글을 보면 진짜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그리고 여자는 막 꽃뱀같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사실 좋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내 친구들도 있고 정말 뭐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존경심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온라인에서만큼은 적이 되는 걸까요? 라바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은 조금 더 익명성이 있으니까 음. 더 솔직하고 또 뭔가 필터 없이 조금 더 본능적인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더 펼쳐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의견들을 굳이 온라인까지 올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반격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약간 뭔가 치고받고 약간 이렇게 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 갈등이 더 커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뉴스나 실제 케이스들이 그 갈등을 또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뭐 남자를 상대로 뭐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진짜로 나왔고 또 남자가 폭력을 하는 게 진짜로 나오면서 그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또 갈등이 또 더 심하게 되는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익명성을 빌어서 그쵸. 사회의 불만을 더 좀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하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온라인에서는 익명성도 있고 쉽게 그러니까 일상 사회생활이나 뭐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하면 지탄받을 수 있는 말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계속 이제 배설을 하는 거죠, 저는. 쉽게. 근데 이런 뭐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뭐 여자는 꽃뱀, 뭐 이런 약간 선입견들이 문제는 그런 아무리 온라인상이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그런 게 너무 확 그런 목소리들이 모이게 되면 좀 뭐랄까 공고해진다 그럴까요? 맞아 이러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시도 생기고 근데 그 예시가 꼭 거기에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그냥 이전에도 있었던 어떠한 사례들 뭐 범죄들 뭐 이런 일인데 이제 거기에 갖다 맞추는 경우도 있고 실제 거기에 맞는 사례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들이 좀 공고해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은 이게 앞으로도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엔 좋은 사람도 많고 뭐 그런데 어떤 온라인에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실제 오프라인에 대비를 하게 되면 네. 좀 남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질문 자체도 서로 간의 혐오를 살짝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그리고 예.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보통 뭐 이제 유튜브 채널들도 보면 제목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약간 맞아요. 내용들의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20-30대 남성, 20-30대 여성 이렇게 결혼 못하는 이유, 뭐 손절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근데 저도 제목만 본 것 보면 같아요. 네. 제목만 보면 그 20-30대 여성들을 싸잡아서 물론 방송에는 일반화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듣고 보면 영상을 보게 되면 싸잡아서 일반화하게 돼요. 요즘 20-30대 여성들, 20-30대 남자들이 이래서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결론으로 가요.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막 이쪽 한쪽 성을 막 되게 안 좋게 호도하면서 또 결혼은 또 시켜야 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아니 뭐 조심하셔라 이런 여자분들 조심하셔라 이런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온라인의 특성상 뭔가 어떠한의 그 스테레오타입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벨 중간에 그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코벨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스처를 보였나요? 아니요. 뭐 두 분과 뭐 거의 비슷하고요.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익명성에 관한 문제는 뭐 두 분이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네. 그 누구나 뭐 사회적 위신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뭐 우리 안의 욕망이나 떳떳하지 못한 감정들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점잖은 사람으로. 하지만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과감해지고 평소에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말들을 쏟아내는 게 인터넷 공간이니까 그게 뭐 인터넷의 장점이자 폐해죠. 이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인터넷이 있었던 때부터 항상 존재했던 문제인데 그 문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현실 세계로 어떤 소환돼서 그게 현실 세계에서 발화되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 요즘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떤 남자들의 어떤 성범죄에 대한 저열한 의식, 여성 혐오적인 발언과 행동의 어떤 짤들이 되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한남충이니 뭐니 이게 싸잡아서 욕하고 마찬가지로 여성을 비하방하는 글에는 성폭행 무게로 어떤 남자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의 예시나 미러링이라는 용어 아래서 남성이 한 범죄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합리화하는 이들의 어떤 얘기가 또 짤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통계의 오류인 거죠. 그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얘가 퍼지면서 또 그걸 배워서 또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모방하는 있겠죠. 그런 일이 모방하는 사람들도 예. 있겠죠. 맞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그 수 자체 절대적인 수 자체는 늘어나겠지만은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확증 평행의 오류이기도 하고 어떤 통계의 오류 측면에서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맞아요. 결국에는 익명성이라는 게 정말 괴물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익명성이 나와서 좀 연관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댓글창에서 인제 이런 사나운 목소리들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 남녀의 평균적인 생각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라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당연히 평균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은 좀 침묵하죠. 일반적으로는 침묵하는 거고. 그리고 좀 댓글이 좀 공격적이고 싸납게 느껴지는 거는 저는 그 속에는 또 방어하는 기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폭력적이라고 공격하는 여성분들은 그 안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말 본능적인 그런 사고가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일 수도 있지만 뭐 폭폭남이라는 말이 있죠. 폼폭남이요?
예, 예, 예. 저 그것도 최근에 왜 여성, 검색해서 알았어요. 예. 진짜요? 예, 그거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퐁퐁남이 뭔가. 예. 그래서 그런 예. 것도, 작년에 좀 유행이 좀 여성분을, 많이 됐었던 용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남자분들이 여성분들 를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남성분들이 뭐 정신 안 차리면은 뭐 이렇게 된다 하면서 여성분들을 좀 공격하는 말투.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기질에는 좀 본인을 좀 보호하고 싶은 그러한 사고가 좀 밑바탕되고, 사실은 실제는 뭐 당연히 조금 불신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서로 잘 이해하는 마음도 충분히 많은 거죠. 그렇죠. 참고로 퐁퐁남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자가 이제 밖에서 뭐 수입을 벌지 않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을 되게 비하하며 부르는 말이 퐁퐁남인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그 반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 반대예요? 반대. 예. 그 반대라면 어떤 뜻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뭐 제가 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제 남자분들을 많이 사귀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남자는 오히려 일만 하는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요. 예. 남자가 그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수많은 남자를 거쳐간 여자들을 설거지한다는 어떤 비열한 그쵸. 표현이에요. 저열한 표현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떤 나는 성실한 이 남자가 성실하게 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되게 뭐 속된 그 사람들 말로 표현하자면 뒹굴었다라는 뒹굴고 표현. 몸을 막 돌리는 그런 헤프게 즐기고 살아온 여자가 이제 그 과거를 세탁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되게 극진하게 모시면서 사랑꾼으로 사는데 그게 이제 남들이 먹다 버린 어떤 찌꺼기 같은 거를 설거지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그게 굉장히 퐁퐁남이구나. 굉장히 어떤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AI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뭐 견디기를. 저 요새 웃긴다. 챗GPT를 쓰다가 요새 별로인 거 너무 느리고 답답해가 제미나이 넘어왔거든요. 제미나이 넘어왔는데 제미나이도 역시 항상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퐁퐁남 체크해야 돼요. 잘못하고 아는 척할 뻔했었잖아요. 그 AI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건대 그 오프닝을 살짝 그 제미나 힘 빌렸는데 너무 우리 방송에 그 오프닝 멘트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되게 부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뭐야? 방어 기제도 사실 진짜 방어 기제라는 게 그게 좀 나쁜 것 같아요. 내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먼저 공격하는 그죠? 예. 그런 경우 전 많이 봤어요. 막 그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뭐 꼬집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공격을 받을까 봐 먼저 선빵을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래 되게 저는 정말 뭐 잘생겼거나 뭐 정말 뭐 멋지게 생기신 분들은 그런 외모에 대해서 상대방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했었고 오히려 조금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살짝 뭐 그러신 분들이 오히려 막 상대방 그걸 잡고 그냥 바로 외모 가지고 막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그런 것도 콤플렉스를 남에게 투여해서 대리적으로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나는 그런 것들이 막 심리 상태가 있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외모 가지고 비하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기 답을 했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 근데 저도 비슷합니다. 과대표되고 있다는 것 같긴 맞는 것 같아요. 절대 평균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저는 한 10년 넓게 잡아서 흔히 말하는 극우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부터 저는 좀 이게 이제 좀 평균에 점점 다가가는 상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 언제까지나 좀 댓글이라는 인식을 항상 어떤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라디오 제목도 태평양 인문단이지만 부제는 댓글 안 달던 인문대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댓글 안 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숫자도 매우 많다는 것을 좀 알아 좀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사나운 목소리들의 대부분은 이제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라마님은 댓글을 좀 다시는 편인가요? 뭐 영상들을 보면서? 아니요, 거의 안 다고. 네. 근데
제가 스레드에 좀 빠져가지고 아, 예. 예, 거기서 조금씩 예, 달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두 분, DJ분들 우리가 댓글 안 달던 인문대생으로 지금 계속 3년 이상을 활동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그 이름에 걸맞게 안 달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요새는 좀 댓글을 다나요? 저도 평생 딱 한 번 달았습니다. 아, 평생 딱 하나. 예, 예, 거의 안 아, 답니다. 뭐 어떤 그 거예요? 궁금한데 갑자기. 그건 좀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아, 네네. 어떤 예, 뭐 구체적인 사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 극단에 있는 분은 아니신 거죠? 그럼 뭐. 근데 비밀이에요. 네네네네. 그런 건 알겠습니다. 아니죠. 근데 네. 뭔가 약간 좀 네. 제가 평상시에 되게 꼴 보기 싫어했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뭔가 말을 하는 걸 보고 네. 참을 수 없다. 약간 그런 위선적인 느낌으로. 모습을 보고 네,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니 괜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한번 뭐 쌍욕은 아니지만 네, 약간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벨님은 어때요? 예. 예, 문제는 저보다 좀 더한 경우네요. 저도 뭐 댓글을 거의 달지 않고 아마 평생 동안 단 댓글이 100개가 안 될 거예요. 따져봐도. 100개 안 된다. 뭐, 예, 그래도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네. 100개는 안 되겠죠. 뭐 네. 되게 극소수로 다니까. 네. 근데 그것도 요즘 그나마 다는 것도 어떤 뭐 영화를 요즘 자주 보다 보니까 영화 한 줄 평 같은 거를 그 네이버 한 줄 평에 남긴다든지 그런 식의 소소한 걸 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빈도가 스스로 늘어나긴 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제 온라인에 제 흔적이 남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 거를 남기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남기지 않는 편이죠. 이렇게 댓글 안 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댓글은 좀 사나운 소리를 좀 경계를 하시고 묵묵히 보기만 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 저는 제 경우에는 댓글을 조금 요새 저도 거의 뭐 5개도 안 달았다가 평생 근래에 들어서 조금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 이제 나도 좀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요새는 저는 좀 변화를 좀 가지자라는 마음에서 좀 댓글을 좀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극단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안 맞아. 했어요. 네. 이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네요. 네. 코너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죄송해요. 어떤 그 의견을 갖고 있죠? 그 익명성의 괴물이라는 점에서.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건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넘어가도 솔직히 상관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뭔가요? 네. 아까 뭐 온라인 커뮤니티 얘기를 또 문적도 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슷한 성향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국민 중으로 따지면 아까 통계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극소수죠. 그렇죠.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그 극히 좁은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10개를 글을 도배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 수가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죠. 아까 평소에 뭐 사회적 관계 위신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숨기고 사는 불만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평소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심지어 이렇게 동조도 해주고 이렇게 박수도 쳐주네 해서 기쁘고 동질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확증 편향까지 굳어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모임인데 대중의 반응으로 본인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그쵸. 현상이 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특정 기사에 가면 뭐 되게 어떤 압도적으로 뭐 비판적인 댓글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뭐 그렇죠. 아까 댓글을 안 달든 우리 인문대생을 얘기했듯이 댓글을 안 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댓글 부대란 말도 있었지만 심지어 그걸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심지어 실제로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에서 자기들이 동일시하면서 혐오를 부추기고 내면화했던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자신도 모르게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가 뚝뚝 묻어나는 말투나 어휘 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건 그런 확증 편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식에 좀 동의합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실제로 이게 사회적으로 뭐 어떤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 순간 나 그 확증 편향이 더 굳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제 양지로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순간 그 어떤 혐오의 논리나 그런 행동이 실제 사회로 그 행동으로 그렇게 저질러지면은 그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되고 있죠 이미. 그런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저도 네. 그건 좀 우려가 좀 되고요.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좀 진지하게 이에 대한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게 하나인데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만 쓰던 온라인은 커뮤니티 특성이라고 하면 뭐 자기들만 쓰는 무슨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네, 예, 은어. 이제 근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너 뭐 어디 무슨 커뮤니티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초반에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 인증이 인증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그 맥락은 사라지고 그 어떤 특정 여성이든 뭐 누구든 뭐 어떤 혐오하는 맥락은 사라지고 그거는 표현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예,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을 보면 쟤 뭐야?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쓰는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쓰는데 본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약간 조금씩 스며들듯이 예, 이 사회에 뭔가 그런 표현들이 이제 좀 남발되면서 좀 그런 예, 그런 혐오적인 게 거 스며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례로 모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한두 개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말 끝에 노로 끝내는 예, 어미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쓰던 건데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뭐 이런 거를 비하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알바노 막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거죠. 네네네. 근데 실제 뭐 이제 영남 쪽 방언에서 끝에 어미로 노로 그러니까요. 끝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맨날 예, 쓰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다 그렇게 해버리면 예, 이제 그 커뮤니티를 쓰는 사람 커뮤니티를 쓰거나 생각하게 하고 그 커뮤니티가 어떤 성향인가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좀 예, 혐오 내지는 좀 잘못된 이제 게 모습들이 이제 커뮤니티 넘어오는 거죠. 뭐 아몰랑 이런 것도 약간 예,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그쵸. 아몰랑도 예, 어떤 시작은 여성에 대한 미약했으나 시각에 안 좋은 시각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쵸. 이제 막 예, 쓰더라고요. 예,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좀 한마디 덧붙여주신 게 생각이 네, 나는데 하셔야죠. 네. 그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사용되는 어떤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이나 극단적인 표현 같은 게 유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거를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심지어 초등학생이 막 이 뜻도 모른 채로 막 쓴다는 자체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뭐 좀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그런 걸 짓밟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놀이문화처럼 공유하는 게 문제고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도 나이가 연배가 한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지금 아들과 대화하고 아들은 굉장히 아들과 대화하고 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걸 두고 깜짝 놀라 가지고 요즘 좀 충격을 받으신다는 걸 저한테 하소연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걔들은 그 20대, 30대 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떤 보편적으로 너무나 공기처럼 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들을. 그런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어떤 정치 성향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의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유 뭐 장난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커뮤니티의 특징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유희화하고 장난화하고 낄낄거리는 그것이 어떤 카타르시스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좀 그게 좀 과도하게 좀 너무 오버해서 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의 파급력이 한 80% 이상으로 더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저도 예전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군발이라는 말 중에서 발이라는 말이 사실 뭐 시체를 세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지양해야 되는 단어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서는 군발이란 말을 좀 안 쓰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도 제가 뭐 아까 폭력남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했듯이 그래서 그 흔히 쓰는 단어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면 혐오의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쓰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혐오를 좀 더 줄이는 데 더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